보자. 이 루이스 구조의 이제 마지막 주제. 뭔 주제? 루이스 구조의 마지막 주제. 시우 이렇게 힘들어요. 저요. 어. 너무 시원해요. 아 진짜로요? 이따가 또 한비 올 거 아니에요. 오, 재밌게. 그러면 또 그때 또 즐겁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좀더 즐겁게 공부. 아 그런가요?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래. 우리 마약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저 재우. 그 뭐냐면 그래요. 괜찮아요? 안 피곤해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 동현 괜찮죠? 네. 자, 요것만 살짝 해봅시다. 자, 요 TBP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TBP. 자, 딱 봐도 뭐 줄임말이겠죠. 네. 딱 봐도 뭐 줄임말이겠죠. 뭐 줄임말? TBP요. 뭐 줄임말이겠죠. 그래서 막 대문자로 써놓은 걸까요? 트라이앵글. 트리고날 앵굴이요? 앵굴? 앵글. 아 그래? 앵투라이 앵굴. 굉장히 컨츄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바로 진짜요? 트리고날 아니? 트리고널. 바이 피라미드. 짜잔. 요거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트라이고널 바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야, 그치. 역시 재호 대단해요. 역시 경남과학고 이동진 선생님. 우리 재호 대단하다. 좋아요, 그랬어요? 그렇지. 자,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삼각 쌍 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뭐 VS EPR이거나 뭐 혼성 오비탈이거나 등등등 해서 이게 줄임말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딱 얘만 줄임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 말은 이 TBP 구조가 다른 혼성 구조들에 대해선 특별한 그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는 다른 녀석들과는 아주 독특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서울대 입시 같은 데서도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TBP라고 하는 녀석의 대표 주자, 그게 바로 PF5입니다. PF5. 네. 보이시죠? 보이죠? 자, 그러면 이 녀석 중심 원소는 보통 뭐가 중심 원소가 된다고 했어요? 보통 뭐가 중심 원소가 된다고 했어요? 바로 전기 임송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애가 중심 원소가 된다고 했죠. 이유는 뭐 굳이 이유라기보다는 왜? 전기 임송도가 작을수록 뭐가 많이 나오니까? 결합선이 많이 나오니까. 아시겠어요? 전김성도가 작은 원소일수록 꼭 전김성도가 작은 애가 중간에 가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전김성도가 작은 애들이 보통 뭐가 많으니까? 이 팔이 많다고. 팔이 많으니까 기하학적으로 구조를 완성하기가 편하다고. 확률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전김성도 작은 애가 보통 중심에 위치한다. 자, 이는 몇 쪽 원소? 이는 몇 쪽 원소? 15족 원소죠?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몇 개? 5개. 그럼 이 경우 5개의 전자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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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찍어. 최외곽 전자 5개를 찍어. 자, 이때 말단에 있는 플로리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얘는 7개. 짜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루이스 구조를 그리시면 되느냐? 바로 요 점땡이 하나고 요 점땡이 하나를 짜자자잔 이렇게 그냥 연결시키면 끝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플로린 얘는 반드시 뭘 만져? 반드시 옥텟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유는? 그렇지.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기임 송도가 클수록 루이스 구조상에서 반드시 옥텟이 만족돼야 된다. 그럼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면 이 플로린 옥텟 만족하나요? 만족이 된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른 플로린들도 이런 식으로 짝대기 하나로 이렇게 뭐냐면 구조가 이루어지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 플로린은 중심 원소에 단일 결합으로 다 결합하게 된다.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딱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중심 원소는 옥텟을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지 못해요? 이 2는 옥텟 만족해요? 만족 못해요? 요 2는 옥텟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됐어요. 만족하지 못하죠? 만족하지 못하고 전자가 더 적어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죠? 이런 거를 뭐 저번 시간에 뭐 옥텟이 확장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옥텟 초과하여 전자 배치가 된 상태다. 그러면 저 인이 저런 식으로 옥텟이 초과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 녀석은 왜냐하면 empty 비어있는 d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옥텟이 초과될 수가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옥텟을 초과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보긴 어려워요. 좋은 거라고 보긴 어렵죠. 왜냐면 옥텟을 만족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옥텟을 초과하려고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뭐예요? 옥텟을 초과하려고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옥텟을 초과하려고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첫 번째 1. 중심 원소 의 형식 전하가 뭐가 돼야 되죠? 0. 옥텟 초과되는 게 가능은 하지만 옥텟이 초과된다라고 할 때 중심 원소의 형식 전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말단 원소의 전기 음성도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옥텟을 초과하려면. 옥텟 초과되는 구조가 나타나려면 이런 식으로 말단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 커야 된다 그랬어요?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말단 원소의 전기 음성도가 커야 된다고 했었죠. 왜? 그렇게 전자를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중심 원자의 과도한 전자 밀도 증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옥텟이 초과하는 게 맨날 되는 게 아니고 옥텟 초과되는 구조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이 두 조건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심 원소는 형식 전하를 보통 0으로 어쩌다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보통은 중심 원소는 형식 전하가 0. 그리고 말단 원소는 기본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pH5 이런 거 있어 없어요? pH5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이런 곳은 존재할 수 없죠. 아까 배운 용어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PF5하고 pH5의 관계는 보세요. 관계. 얘하고 얘의 관계는 뭐겠어요? 아까 배운 용어로. 아이소 요 둘은 굳이 그리자면 요 둘은 등전자 관계죠. 루이스 구조가 같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수소도 단일 결합으로 되니까 요 자리에 수소 하면은 루이스 구조는 똑같아진다고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이소 일렉트로닉, 등전자 관계 이런 말을 쓴다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루이스 구조가 그려진다고 실제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수소가 뭐하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작아서. 좋아.
됐죠,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를 VSEPR을 적용을 해서 제 입체 구조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VSEPR을 제목이 좀 그렇다. 입체 구조를 입체 구조라고 하자. 입체 구조. VSEPR. VSEPR을 적용을 해가지고 전원색 입체 구조를 그려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로보로보로바 짜잔. 짜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엄청 잘 그렸음이야. 잘 그렸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 PL5의 입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녀석의 입체 구조에 대해서 자 이제 말단에 있는 플러린을 이런 식으로다가 짜잔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 될 거란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쪽에도 삼각뿔이 있고 아래쪽에도 삼각뿔이 있죠. 그래서 삼각뿔이가 두 개가 접해 있다는 말로 우리말로는 삼각쌍뿔, 영어 표현으로는 TBP라고 줄여 쓴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좋아 좋아 좋아.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거 몇 대? 이거 몇 대? 90도. 90도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이거 몇 도예요? 120도. 120도죠. 헐. 그죠? 그러면 놀랍게도 결합각이 몇 종류로 나타나죠? 이게 결합각이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게 매우 독특한 상황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뭐 예로 들었던 혹시 요 구조 기억나요? SFU. 요거요. 요거 기억납니까? 예. 그럼 얘는 여기 몇 도예요? 여기 몇 도예요? 몇 도야? 각도? 90도. 직각이죠. 여기 몇 도야? 90도. 직각이지. 여기 몇 도야? 90도. 직각이지. 직각이지.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한 가지 종류의 한 가지의 결합각이 나타나고 모든 SF 결합이 TV가 동등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얘는 기하학적으로 아무리 이상적으로 그려도 각도가 두 종류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말은 여기서는 모든 화학 결합이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바로 서로 다른 성격의 PF 결합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입체 구조와는 특별함을 갖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웬만한 구조들은 다 결합 각도 한 가지고 결합의 종류도 한 가지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리 이상적으로 그려도 이미 그 안에 서로 다른 결합 종류가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뭐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죠? 좋아. 그래서 이때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간 결합각이 120도 인 방향성을 이쿼토리얼. 뭐라고 발음한다고요? 이쿼토리얼. 아시겠죠? 자,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적도 방향으로 줄여 쓰고요. 축약으로는 EQ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를 이쿼토리얼이라고 하냐면 여기 요 세 개를 이쿼토리얼 방향의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를 엑시얼, 우리말 번역은 축방향, 줄여서 AX라고 합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쿼토리얼 말고니까 여기.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저 기하 구조를 뭐 지구본 알죠? 지구본에 그 뭐냐면은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북극이라고 하고 여기를 남극이라고 하면 여기가 적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지구과학에 나와 있는 그 그런 모습들을 저 구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왜 그 나라 이름 중에 우리나라는 너무 적도에 있어요 라는 뜻의 나라 이름이 뭐예요? 에콰도르. 바로 에쿠아도르죠. 에쿠아도르가 이제 스페인어인가 뭐 그런데 스페인어가 에쿠아도르 거기 스페인어 쓰나 뭐 포르투갈어 쓰나 하여튼 쓰는데 이게 영어 단어 이쿠에이터의 스페인어식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쿠에이터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적도거든. 이걸 스페인어로 쓰면 에쿠아도르 아시겠죠? 에쿠아도르. 그래서 이 적도의 형용사형 이쿼토리얼 아시겠죠? 이쿼토리얼. 그래서 얘네들한테 샥샥샥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결합각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결합의 속성도 같다는 얘기예요? 결합의 속성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합의 속성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결합의 속성이 다르냐? 바로
길이. 얘는 154 피코미터입니다. 154 피코미터.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얘는 157 피코미터입니다. 으아! 결합 길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요. 다르다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 다르지 않네요. 완전 동등하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동등하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결합 길이가 비슷해요, 동일해요? 동일한 거예요. 근데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슷하다, 그런 게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슷하다가 아니라 다른 것과 다르게 동일하지 않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결합력이 어디가 결합력이 더 크겠습니까? 어디가 결합력이 더 크겠습니까? 짧을수록 결합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PF 이코토리얼이 조금 더 결합력이 셉니다. 누구에 비해서? 저기에 있는 액시얼 구조에 비해서. 쉽게 얘기하면 뭐 둘 중에 어디가 세고 어디가 더 약하다? 요쪽이 스트롱가라는 얘기입니다. 결합력이 조금 더 세다. 왜냐하면 결합 길이가 짧은 만큼 결합 길이가 더 세지 않겠나? 시 오케이? 네. 그래. 시 이렇게 힘들어요. 저 어제 잠을 늦게 잤어요. 왜요? 어제 축구 보다가 축구 봤다고요? 어느 나라 축구였는데요? 어제 그냥 가을 거 같아서 어. 깜깜 보다가 잤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왜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으냐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 붙여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설명을 사실 뭐로 할 수 있겠어요? 왜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으냐? 어떤 이론을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바로 저번부터 계속 해왔던 혼성화 아시겠어요? 혼성화. 그리고 혼성화 말고 또 벤트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혼성화, 벤트룰 등등등을 활용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하지만 혼성화나 벤트룰을 알려면 양자역학적인 지식이 일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자역학적 지식이 있기 전에는 이걸 설명하지 못했느냐? 설명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활용하지 않는 고전적 설명 방법 중에 뭐가 있느냐? 바로 세 번째 90도 반발 설명 방법이 있어요. 90도 반발 설명법. 자, 이 이론은 제대로 된 이론일까요? 야매일까요? 야매입니다. 아시겠어요? 야매. 왜 야매냐? 왜 하고 많은 각도 중에 90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91도는 왜 안 돼? 89도는 왜 안 돼? 그걸 설명을 못 해요. 그냥 딱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저 90도라는 각도를 보고 만들어낸 설명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야매다. 야매. 하지만 야매지만 이상하게 잘 들어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화학책에서도 소개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적인 논리 동원하지 않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바로 이거예요. 결합 전자쌍끼리 꼭 결합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비공호 전자쌍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결합 전자쌍 사이 결합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여하튼 결합 전자쌍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전자쌍이라고 해도 됩니다. 전자쌍끼리 90도 관계면 청력이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불안정해져요. 그러면 불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합력 측면에서는 weaker, 결합 길이 측면에서는 longer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청력이 많기 때문에 결합력이 세질 수 없고 청력을 피하기 위해서 결합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야매라고 해서 야매 왜 야매냐면 왜 하필 90도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설명이 잘 돼요. 그렇죠? 이상하게 설명이 잘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 그것도 이게 또 야매인 이유는 다른 데서는 또 안 맥혀요. 어디서만? TBP 구조에서만 설명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황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이론은 아닌데 적어도 TBP에 국한해서는 뭐 편리한 설명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1, PF 엑시얼은 PF 이코토리얼과 90도 위치 관계가 나타나는데 여기 몇 개라고 쓰면 되겠어?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 여기 뭐라고 쓰면 되겠어? 세 개라는 거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엑시얼 결합은 누구랑 90도 관계냐고요? 얘랑 90도죠? 얘랑 90도죠? 얘랑 90도죠. 맞습니까? 동형수 오케이? 네.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PF 이코토리얼 얘는 몇 개의 엑시얼 결합과 90도 관계인가요? 바로 두 개라는 거 알겠죠? 두 개. 자, 이코토리얼 결합은 얘랑 90도죠? 그리고 얘랑 90도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 기하학적으로 나타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런 90도 관계가 많을수록 좋다고요? 적을수록 좋다고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90도 관계는. 90도 관계는 많을수록 안 좋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많을수록 안 좋다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90도 관계가 더 많은 이 녀석이 결합력이 어떻게 된다? 위카. 그리고 롱가.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을 90도 반발 설명법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결합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고 그러니까 짧음을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뭐 아주 뭐 이렇게 근본적 설명 방법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구조를 TBP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TBP가 저런 그 구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뭐로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혼성 오비탈 이론 그리고 벤트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 녀석의 구조를 설명하고 저 녀석이 또 이제 응용되고 변형되는 구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설명해 봐야 되겠죠. 그 논리 부터 밥 먹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밥 먹고 오세요.